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6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둑리그가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더 뜨겁고 재밌어집니다. 이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는 총 5장의 카드가 주어지는데 이 안에 들기까지 정말 험난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9승을 기록하고 있는 물가정보와 킥스는 어느 정도 포스트 시즌은 안정권은 들어섰는데 네. 나머지 3장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이 계속되고 있고 시즌 초중반부터 진행됐던 이 중위권 싸움이 아직까지도 치열하게 아직까지도 끝이 나지 않고 네. 아마도 마지막 라운드 정말 마지막 판까지 봐야만 결정이 날 것 같네요. 네, 개인 승수도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 순위 어떤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현재 9승팀은 한국물가정보와 킥스가 유일하고요. 아직 8승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봐야 개인 승수에 따라서 합류를 하느냐 마느냐가 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8승이 거의 커트라인이 될 것 같고 8승 팀이 여러 팀 나와서 개인 승수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대결하는 한국물가정보와 홈앤쇼핑은 입장이 좀 다르죠. 한국물가정보는 이제 1위를 굳히느냐 네. 대결이 될 것 같고 홈앤쇼핑은 마음이 조금 더 급합니다. 빨리 7승 찍고 또 8승으로 가야만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개인 승수도 한 판 한 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더가 중요하겠습니다. 양팀 라인업 확인해 보죠. 자, 먼저 1국에서는 안정기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대국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2시간짜리 바둑에 잘 어울리는 기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한태희 선수는 올 시즌 홈앤쇼핑에서 2시간 장고 대국을 거의 도맡아 나오다시피 했고 성적도 괜찮습니다. 자, 어떤 바둑이 그려지고 있을지 궁금하고요. 2국입니다. 박하민 선수와 함께 홈앤쇼핑에서는 퓨처스리그 일지명 김창우 선수를 내보냈네요. 네, 김창훈 선수는 아직 조금 낯선 얼굴이지만 네. 지금 퓨처스리그에서 홈앤쇼핑이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고 퓨처스리그 현재 다승 1위입니다. 네. 그만큼 실력을 검증받아서 정말 오늘 정말 중요한 라운드 아니겠습니까? 최규병 감독이 정말 중요한 라운드에 내보낼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자, 이어지는 3국은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동윤, 이영구.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는 나이도 2살 차이 그리고 입단도 2000년대 초반에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베테랑이죠.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승부를 벌여왔고 지금도 일선에서 활발하게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팽팽한 대결이고 실제로 상대 전적도 팽팽하고요. 이 대국이 오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4국은 리턴 매치가 이어지는데 신민준, 한승주 선수가 다시 한번 만났죠. 그렇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한승주 선수를 상대로는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고 있고요. 오늘 한승주 선수가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포인트 같네요. 자, 마지막 대국은 한국물가정보 삼지명 허영우 선수와 홈앤쇼핑 이지명 김명훈 선수가 만나게 됩니다. 네, 랭킹이라든지 사실 그동안의 성적을 봤을 때 최근의 성적을 봤을 때는 김명훈 선수가 앞설 것 같지만 예. 성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허영우 선수가 아마도 이 대국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임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 전적에서 상당히 앞서 있어요. 네. 조금 약간 시간이 지난 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 전적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물가정보의 허영우 선수 입장에서는 김명훈 선수 상대로 내가 좋은 기억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겠다. 이런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대 전적이 더 궁금합니다. 네. 자, 전체 오더 상대 전적 확인해 보죠. 우선 3국은 7대7로 팽팽하고요. 4국과 5국이 네. 5대 0이군요. 네, 나란히 신민준 선수와 허영우 선수가 5판씩 이겼고 그만큼 좀 자신감을 가지고 대국에 임할 수가 있겠고요. 물가정보 입장에서는 특히 좀 오더를 잘 짰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한국물가정보, 홈앤쇼핑 둘 다 이기고 싶은 경기이겠지만 조금 더 급한 쪽은 얘기해 주신 대로 네. 홈앤쇼핑 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정말 한 판 한 판이 중요하고 이제 우선은 8승 대열에 합류를 한 다음에 네. 개인 승수를 다른 팀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대국을 지켜보는 다른 팀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 글쎄요, 거의 모든 팀이 이제 물가정보는 이미 선두권이니까 거의 모든 팀이 물가정보가 이겨서 경쟁팀을 좀 떨어뜨렸으면 하고 응원을 하지 않을까요? 네. 위치마다 좀 다를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16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경기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한국물가정보와 홈앤쇼핑의 대결이 시작합니다. 자, 전반기에서는 4대1로 승리를 거뒀던 한국물가정보인데요. 자, 먼저 1국입니다. 안정기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대국이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어요. 네, 초반부터 정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고 계속 중반전 진행 중입니다. 자, 안정기 선수는 또 올 시즌 신인상 후보 중 한 명인데요. 올해 신인상 경쟁도 치열해요. 네, 성적 좋은 신인들이 여럿 있어서 어떤 선수가 받게 될까요? 1시간 대국의 2국. 김창훈 선수와 박하민 선수가 대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후반기를 보면 퓨처스 리그 이 리거들의 히든카드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네,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퓨처스리그 최광호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상당히 중요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3국입니다. 한국물가정보 강동윤, 홈앤쇼핑 이영구. 두 선수는 상대 전적도 7승 7패로 팽팽하고 정말 거의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승부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 한쪽으로 기울게 될 텐데요. 자, 강동윤 선수 랭킹 한 계단 더 끌어올리면서 7위, 그리고 올 시즌 9승 4패를 기록 중이에요. 네,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랭킹도 작년 한때는 상당히 많이 좀 하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지명은 이지명이지만 사실 이영구 선수보다는 랭킹이 높고요. 이영구 선수가 최근 좀 부진한 모습이에요. 네, 성적도 아마 본인 마음에는 좀 들지 않을 것 같고 랭킹도 많이 좀 하락했네요. 제가 살펴보니까 재작년 가장 높았을 때 5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항상 10위 안쪽이었는데 현재는 랭킹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둑리그에서만큼은 두 기사의 성적이 이영구 선수가 2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자, 이영구 선수의 흑번으로 출발을 했고 세 번째 수부터 적극적으로 3-3을 침투했습니다. 화점을 두고 100이 화점을 두니까 바로 3-3 침투를 먼저 한 진행이 됐고요. 지금 신민준 선수가 랭킹이 3위고 강동윤 선수가 7위인데 사실 이 순위대로의 지명을 선택을 한다면 주장이 2명이에요. 그렇습니다. 1지명급 선수가 2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물가정보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네요. 박하민 선수도 랭킹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허영우 선수 올 시즌 잘해주고 있고 안정희 선수도 뒤를 받쳐주고 있고 네, 강동윤 선수가 시즌 첫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랭킹이 13위였었거든요. 네. 자, 총 6계단을 끌어올렸고요. 자, 그러면서 개인 다승 공동 8위에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두 선수 특히 이영구 선수 쪽이 손이 빨리 나오네요. 상대가 이렇게 젖히고 끊어왔을 때의 대비책으로 최근에는 흙이 끊고 이렇게 백이 좀 단수 치고 이런 진행을 오히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수 친 다음에 여기 늘어서 두는 게 아니라 이런 곳 두는 진행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여기를 단수 친 다음에 적극적으로 끊어가면서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연구가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손이 나오고 있고 이영구 선수도 워낙 입단할 때나 네. 신의 시절이나 지금이나 공부량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정말 바둑에 파묻혀서 사는 기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구 선수 하면 이 초반에 좀 특이한 진행을 보여줄 때가 많은데요. 올 시즌만 하더라도 100으로 양 3, 3에
꽤 재미를 봤어요. 올 시즌 들어서 양삼삼을 좀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또 효과도 봤고요. 또 재밌는 점은 제가 가끔 이제 국가대표 리그전을 보면 네. 오정화 선수도 양삼삼을 아, 네, 잘 사용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정화 선수가 시합에서 사용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국가대표실에서가 아닌 그 집에 가서의 훈련을 네. 두 선수가 같이 했던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아무래도 많이 했었어요. 공유를 하는 게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뭐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나 뭐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동반자가 있다는 거니까요. 자, 이영구 선수의 손은 계속해서 빠르고요. 지금 중앙에 돌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변을 다 가셨었거든요. 네, 이 수는 백으로 하여금 받으라라는 이야기죠. 바로 건너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돌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두고 단수를 쳤을 때 나가면 이 돌이 없으면은 이 돌이 한 칸만 멀리 있어도 축으로 잡히는데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잡히질 않아요. 오히려 단수가 되면서 백이 잡혀버립니다. 백이 안에 갇혀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둔 것은 백으로 하여금 받아라. 이런 곳을 받으면 이 자체로도 활용이고 다음에 벌려가거나 걸쳐갔을 때도 이 교환은 항상 흙이 득이 되어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얌전히 받기는 좀 싫거든요. 이렇게 받는 것은 흙이 원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네. 뭔가 흙의 잽에 좀 한 방 당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요. 능동적으로 조금 효과적으로 지키는 수가 없는지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따내게 되면 건너붙이는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공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더라도 여기가 따내져 있으면 잡을 수가 있죠. 그러나 백이 따내게 되면 흙도 이곳을 따내고요. 백이 이렇게나 이렇게 지킬 텐데 그러면 이제 흙이 선수를 잡게 되죠. 흙이 선수를 잡고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할 수도 있고 좌상 쪽을 발 빠르게 걸쳐갈 수도 있고 따내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두터운 수이기는 한데 왠지 흙이 더 발 빠르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또 다른 수는 없는지를 강동현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럴 만한 수단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한 점을 공격하기는 지금은 쉽지 않죠. 다가오더라도 바로 붙여버리면 백이 먼저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 석점도 당장 씌운다고 씌워지는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이 한 점이 굉장히 성가십니다. 받아주기는 마음에 들지 않고 안 받자니 당장 붙여오는 것이 눈에 가시고요. 그래서 다가서는 수가 한 칸도 아닌 두 칸이었군요. 네,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사실 뭐 받아줄 수도 있고 받아주더라도 백의 이제 철벽에 흑돌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받기는 정말 이 수와 이 수는 백은 거의 공배 자리, 흑은 좌변을 삭감하거나 좌변 모양을 지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뭐 좌변의 압박이 어렵다면 중앙을 먼저 물어볼 수는 없을까요? 이 석점이 생각보다 지금 공격되는 돌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면 그냥 같이 뛰어나가더라도 공격당하지 않는 돌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두더라도 바로 붙여갈 수도 있겠고요. 흙이 강하게 둔다면 역시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건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받아주네요. 두텁고 가장 간명한 수이기는 한데 흙의 입장에서는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은 좌변 쪽 걸쳐갈 때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불만은 없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하나 뛰어놓고 좌변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갈 것인지 정도가 되겠네요.
제일 무난하면서도 사실 뭐 쉽고 간명한 수죠. 다른 방책을 강구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뭐 가끔은 가장 쉽고 무난한 게 제일 좋은 수일 때도 있어요. 강동현 선수가 괜히 잘 모르는 곳에서 어려운 수 두려고 했다가 오히려 좀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가장 쉬운 수를 두었습니다. 그래도 이 교환만 봤을 때는 흑이 득점을 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걸쳐갔을 때는 이 돌이 활용이 되어 있고요. 대신 흑이 만약에 여기 좌변을 안 두고 다른 곳을 둔다면 백이 왔을 때는 오히려 득인지는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맛을 없앤 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돌을 이제 이용을 하려면 걸쳐가든지 이렇게요. 독특합니다. 독특한 네, 방법인가요? 보통은 걸쳐가는 수를 생각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중앙 쪽으로 같이 나가는 형태가 되더라도 백돌은 생각보다 두텁고 언제든지 한 점 따내면 살아있는 돌이라서 흑이 이제 양쪽 돌을 돌봐야 되고 백은 이 한 돌만 지키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걸쳐가는 것이 일감이었는데 이영구 선수가 이 수는 처음부터 좀 중앙전을 펼치자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강동현 선수가 바로 압박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흑돌, 백돌, 이 흑돌 모두 좀 얽혀서 초반부터 힘싸움, 초반부터 중앙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취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장 무난한 수는 역시 백도 무난한 수를 뒀기 때문에 흑도 무난한 수는 걸쳐가든지 하는 것이 일감이었는데 네. 이 수는 좀 평범하게 두는 것보다는 변화를 구하고 중앙 전투를 바로 펼쳐보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 기사의 만남이 오늘로 15번째인데요. 그동안의 대국을 미뤄봤을 때 아니면 각자의 기풍을 봤을 때 이 둘의 만남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라면 네. 어떤 부분이 될까요? 이영구 선수는 이제 상당히 두텁게 두면서 안정적인 바둑을 구사를 하고 전투를 먼저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강동희 선수도 최근의 바둑을 보면 예전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약간 상대를 이제 자극하는 수도 많이 뒀지만 최근에는 무난하게 두는 바둑도 많이 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히려 좀 장기전에 양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뭐 바둑판이 펼쳐지는 초반을 봐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네요.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두 기사가 나오고 있고. 형태도 재밌어요. 네. 쌍립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보통은 이제 뛰는 수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흑이 모양은 좋지 않지만 또 백도 모양을 나쁘게 하는 수가 여기를 빈삼각을 뒀을 때 네. 이제 꽉 막는 것은 역시 끊는 수가 남고요. 그럼 뒤로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두는 것도 역시 끊어지죠. 그래서 백이 이 돌을 전체를 연결을 하려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네. 우선 흑의 기분은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좌변 쪽 안형도 나중에 흑이 만들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 이 돌이 띄어져 있고 여기가 이제 단단해지면 바로 이렇게 두고 찝어서 끊으러 가는 수도 가능한 거예요. 네. 이 백의 형태가 생각보다는 좀 엷습니다. 백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딱 보기에는 좀 무거워 보이지만 이영구 선수도 끌고 나가는 거고요. 네, 양쪽 돌이 이제 다 급해 보이지만 우선 잡히지만 않고 안정권에만 들어가면 언제든지 역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변의 백의 형태도 생각보다는 나중에 뭐 이런 곳이라든지 두어서 좀 공략할 수 있는 부분 남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영구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좀 나중에 기분 좋게 노릴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쪽 돌이 한두 개만 쌓이면 사실 이수 둘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젖히면 아무래도 이렇게 받으면 뭐 나중에 안형은 흑이 더 풍부해지기는 하지만 끼어가는 수는 이제 노릴 수가 없고요.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니까 여기를 백이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네. 이쪽만 조심하면 이 전투 자체는 흑이 미생마 2개, 백은 여기를 우선 둔다고 생각하면 백은 하나이기 때문에 흑 쪽이 조금 바쁜 의미는 있지만 역시 백은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하면서 행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래쪽을 봤습니다.
네, 여기는 절대고요. 흑에게 막히면은 안에서 삼지 뜨고 살더라도 대세를 잇습니다. 여기는 절대이고요. 오늘은 포석 없이 바로 중반 전투로 돌입을 합니다. 혹시 당장 덮어가는 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까요? 되면은 가장 좋지만 흑도 약점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꼬부리고 나와서 끊자고 하더라도 네. 흑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뭐 아래를 선수 교환하기도 어려울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게 통하면은 상당히 강수가 될 수 있지만 네. 우선은 손해를 보고 두는 음, 작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백이 수습해버리면 오히려 흑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네. 과감합니다만 좀 모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초반 한 30수 정도부터 중앙전이죠. 초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백도 도망가야 할 것 같고요. 네, 여긴 이제는 안 두면은 정말 이수 선수하고 한 칸이나 이렇게 씌워버리면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거든요. 안에서 살기도 답답하고. 한 칸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30초. 이렇게 나가느냐 둘, 셋, 둘 다 있을 것 같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강동현 선수라면 한 칸이네요. 네. 야, 이거 뭐 띰뛰기 봐도 당분간은 띰뛰기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래자 여전히 좋은 자리고 받아야 될까요? 뭐 받는다면 예를 들면 뭐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띰뛰기 바둑이 되거든요. 이쪽을 한 칸을 뛰는 것도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흑이 여기를 왔을 때 아래쪽 백의 안위를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셋, 또는 넷, 흑에 대한 좀 일곱, 역습을 노릴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홉, 야, 이 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풀어갑니다. 받아달라는 얘기일까요? 우선은 흑이 뭐 여기 젖히거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받지는 않겠고 들여다본다든지 하면서 여기 약점을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지키려고 하겠죠. 이 수는 상당히 두터운 느낌을 주는데 지금 여기나 중앙을 두지 않고 풀어가고 있는 것이라서 오히려 전투의 주도권을 흑에게 내줄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간다든지 하는 작전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를 두더라도 우선 백을 안쪽으로 가둬놓고 좋은 자리 흑이 둔 거니까요. 네, 백이 밀어간 자리는 어떤 면에서 좋은 자리일까요? 지금 흑이 뭐 날일자를 둔다거나 했을 때 백이 집을 짓기도 애매하고 또 손을 빼자니 3-3이나 여러 가지로 좀 넓어지는 의미가 있어서 그냥 두텁게 이 흑도를 압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곳을 뛰어나가거나 하는 것은 좀 수동적으로 이도를 지키는 의미가 있다면 지금 민수는 흑도를 압박하면서 백을 지키는 역할, 백을 지키는 의미, 그러니까 공격을 통해서 이도를 오히려 좀 안정시키겠다. 상당히 적극적인 수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 칸 뛰어나가는 거는 그냥 10초. 하나, 수비적인 수고, 둘, 이 수는 셋, 오히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다섯, 여섯, 뜻일까요?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뛰네요. 네. 이렇게 되면 그냥 환원된 셈이 됐네요. 뛰고 여기를 두니까 좀 밀어간 것과 환원이 됐는데 그렇게 본다면 뛰고 나서는 밀어간 자리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놓여지기 전에는 여기가 좋은 자리인지 잘 몰랐거든요. 여기 저는 생각을 아예 못했으니까. 근데 이 자리가 상당히 두터운 의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있어야만 백이 다음에 철주를 내려서라도 꽤 큰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흑이 오히려 이 돌이 없을 때 나래자로 가게 되면 흑은 정말 좋은 형태를 마련을 하게 되고 그때는 백이 지켜도 뭐 이런 식으로 지켜도 빈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생각지 못했지만 이 수는 두터운 자리로 보입니다. 하변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백도 좀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흙의 형태도 뭐 어딘가에 또 끼우는 약점도 있고 해서 흙이 강하게 이곳을 좀 압박해 가거나 타격을 입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좀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흙은 이 흙돌이 강해지면 언제든지 끼우는 수를 노릴 테고 백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강화되면 흙 모양의 끼우는 수를 노려갈 겁니다. 그 사이를 좀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는 흙도 하변부터 좀 노려갈 수가 있겠네요. 네. 아직은 선택에 있어서 시간 여유가 있는 이영구 선수입니다. 자, 홈앤쇼핑과 한국물가정보의 16라운드 마지막 경기.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이 승부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한국물가정보의 강동윤, 홈앤쇼핑의 주장 이영구 선수의 대국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초반부터 팽팽한 중앙전, 팽팽한 중앙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어려운 진행입니다. 보통의 보석,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보석들은 뭐 귀와 변부터 시작되고 3-3 아는 변화부터 나란히 바둑판에 놓여진다면 지금은 한 수 한 수 중앙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작전을 짜나가는지가 평소의 바둑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네요. 30초. 뭐 보통은 귀, 변, 중앙의 순서라면 네. 오늘은 좀 네. 반대로 갈 수도 있겠고요. 네, 귀에서부터 3-3 변화서부터 지금 바로 중앙전에 돌입을 한 거거든요. 아홉, 이번에도 한 네, 칸. 뭐 모르면 한 칸, 중앙으로 한 칸 띄면서 약수 없다는 격언도 있고 반대로 백이 여길 두었다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답답한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뜀뛰기에 누가 먼저 지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쪽 부분 역시 백이 좀 노려갈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들여다보고 있게 되면 이런 식의 노림도 백이 가져갈 수 있어요. 또는 치받아서 끊는 것.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예 다른 방향으로. 지금 백이 뛰는 것은 오히려 이적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백이 뛰는 것보다는 흙이 지킨 곳이 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렸고요. 어떨까요? 이 서로의 한 칸 한 칸 사이사이 괜찮을까요? 저는 흙이 먼저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30초. 하나, 이 부분이 흙이 좀 더 신경이 쓰이는 의미가 있어요. 당장 들여다보고 이렇게 끊어가면은 여섯, 또는 이렇게 일곱, 여덟, 띄어서 끊어가면은 이거 잘못하다가 그냥 이거 뚝 끊겨버리면은 안 되거든요. 네. 자, 이번엔 한 칸이 아니라 날일자로 변화를 구합니다. 이 수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백을 가두는 수를 노리고 있고 지금도 얘기해주신 그 사이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기가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흙이 30초. 오히려 이쪽을 먼저 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셋, 했는데 넷, 먼저 들여다보는 쪽이 이득 같아요. 네. 일곱, 여덟, 아홉. 저는. 아예 버팁니다. 사실 강동윤 선수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돌이 있어도 어지간해서는 좀 느슨하게 지키는 수는 잘 안 두고 오히려 실리를 차지하면서 버티고 그 다음에 타개를 하는 쪽에 상당히 능합니다. 이 수는 부분적으로도 매우 크죠. 흙의 귀가 백의 귀로 바뀌기 때문에 집으로 엄청나게 크고 자 이쪽을 흙이 먼저 공략해 왔을 때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제 다시 흙이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왔고요. 둘, 뭐 셋, 넷, 다섯. 하변 쪽을 좀 악수를 두더라도 네. 뭐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열. 흐름도 나오거든요. 근데 강동윤 선수는 흙이 공격을 오더라도 흙도 빈틈이 여기저기 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백돌이 크게 공격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흙이 두 번 중앙으로 간 상황에서 백이 계속 받지 않는 진행이거든요. 네. 이쯤 되면은 좀 부글부글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30초. 하나, 둘,
둘, 우선 흑의 귀였는데 이제 백이 두 수를 두면서 넷, 백이 모양이 더 다섯, 좋아졌고 여섯, 여기도 백이 좋은 자리를 일곱, 차지하면서 버티고 있기 여덟, 때문에 백이 아홉. 사실 좋은 자리는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중앙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그래도 할 말이 있거든요. 네. 좋은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자, 이영호 선수가 우선은 참아둡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만족이죠. 30초. 하나, 둘, 지금 아직까지는 참아두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중앙에 대해 읽고 있겠죠? 네, 여기는 흑의 입장에서 좀 욕심을 내볼 수도 있어요. 욕심을 내다가 괜히 욕심내다가 이제 공격이 실패해서 후회를 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흑이 먼저 두면 주도권을 가지고 백을 몰아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흑도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 군데군데 끼우는 수를 다 방비하고 셋, 또 이쪽에도 노출되어 있는 약점까지 방비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섣불리 이제 대비 없이 공격을 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좀 이영호 선수의 입장에서도 천천히 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백이 걸친 이후로는 상당히 잘 됐죠. 집으로 득을 많이 봤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벌려서 자세를 취했고요. 그런데 이런 자리가 기대기 같은 수법들을 좀 당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중앙전이 급박해지면 이런 곳이 흑이 좀 기대기 전법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죠.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주면 득이고 늘거나 젖히면 위쪽으로 젖히거나 아래쪽으로 우변 쪽으로 젖혀서 득을 볼 수 있는 여지 남아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자, 그곳이거든요. 갑니다. 네. 서로 들여다보는 쪽이 뭔가 더 탄력을 얻을 수 있고 상대방의 탄력을 죽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백이 보는 자체로도 백 모양이 좀 탄력을 얻게 되고 흑의 약점을 노려갈 수가 있었고 흑이 들여다보는 순간 흑의 약점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지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의 모양은 탄력을 좀 잃는 의미가 있고요. 다만 흑이 조심해야 될 것은 역시 이제는 정말 끼어가는 수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끼어가거나 이쪽을 끼어가는 수가 여섯, 당장 가능할까요? 여덟, 하변 수익기가 필요하겠지만 4번 남았습니다. 백이 뭐 점점 더 노림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받지 않는 법을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잊지 않는다면 이렇게 두고 들여다봐서 좀 효율적으로 또는 흑의 모양을 무너뜨리고 다시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받아두네요. 이 중앙을 받지 않았을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초읽기를 한번 사용했고요. 네. 어느 정도 시달리는 거는 감수를 해야죠. 백이 좀 2번이나 손을 빼면서 우하기 쪽에서 큰 득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흑이 씌워 오더라도 백이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셋, 넷, 다섯. 귀 쪽을 따내는데요. 천천히 우선 두텁게 두네요. 하변 쪽도 사실 깔끔해지는 의미가 있어서 좀 아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영수 선수 워낙 두텁게 확실하게 두는 걸 좋아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받아뒀고요. 네, 이 수는 이제는 정말 흙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당장 끼우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면 있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예 이쪽으로 크게 끼워서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수가 되면 흙이 파탄이죠. 이거는 이 그림은 흙이 안 되거든요. 당장 받아야 되는 그림입니다. 뭐 여기를 선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쪽을 선수를 해서 이제는 정말 끼워오는 수를 방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한 점 따내는 수까지 선수를 했기 때문에 네, 가장 단단하게 이제는 언제든지 끼우면 아래쪽으로 쳐서 끊어질 염려는 없고요. 백이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당장 나와 끊는 것은 단수 쳐서 이 수는 다음 수가 없습니다. 흙이 노리는 거는 아래쪽부터 근거를 뺏어가서 백을 공략하는 수법을 노리고 있겠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더 효율적으로 받고 싶은데 이런 수까지 가능하다면 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다면 한껏 버티고 싶거든요. 집을 넓히면서 받는 건가요? 네. 이렇게 만약에 흙이 고분고분 받아준다면 이제는 이선 쪽으로 찔러 들어와도 뒤로 물러서더라도 어느 정도 모양 또는 안형, 집 모양이 갖춰져 있습니다. 조금 백의 입장에서 무서운 거는 이제는 흙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정말 반대로 이렇게 30초. 우직근 하나, 둘, 전체를 씌워서 공격해 왔을 때가 좀 떨리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그 수는 모양을 정리를 하겠다는 뜻인데 조금 엷은 의미는 있거든요. 네. 지금 있는 것은 끼우는 맛이 남습니다. 여기 끼우는 맛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호구를 쳐서 지켜달라. 그러면은 치받아서 자연스럽게 행마를 하겠다라는 의도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받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치받아서 가장 좋은 건 백이 여기서 손 뺄 수 있으면 최상입니다. 손 빼고 중앙을 탈출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정말 흙이 계속 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에 네. 백이 우하귀에도 두 수를 뒀죠. 여기도 좋은 자리 뒀죠. 또 공격권을 탈출할 수 있으면 그리고 나서 하변까지 수습을 해낼 수 있으면 백의 최상의 그림인데 셋, 과연 여기서 손을 뺄 수 있는지가 좀 다섯, 여섯, 떨리긴 하네요. 네. 백의 입장에서. 여덟, 아홉. 하변이 찜찜한 형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30초. 하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변화를 다 정확하게 읽기는 시간에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3번 남았습니다. 이영구 선수도 좀 꾹 참아두고 있지만 어느 네. 순간에 공격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피해를 먼저 좀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이영구 선수가 그런데 공격을 즐겨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네. 두텁게 두면서 그 두터움을 이제 중후반에 집으로 환산한다거나 이렇게 조금씩 득을 보는 것을 선호하지 두터움을 통해서 바로 공격을 펼치는 걸 선호하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강동희 선수가 이제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이영구 선수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실리로 버티면서 여덟, 아홉. 네, 공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을 먼저 물어봤네요. 이영구 선수도 받았다가 괜히 하변에 수 없으면 백이 중앙 쪽으로 헐헐 달아나는 순간 하변에 뭔가가 없으면 정말 뒤처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흙도 당장 급하지만 우선은 공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뭐 이어준다면 그 다음에 받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거 쉬어가기는 근데 너무 떨리긴 하네요. 다섯, 여섯, 백도, 네. 일곱, 여덟, 아홉, 찔러서 봤네요. 막으면 민다는 걸까요?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밀거나 뭐 들여다보거나 좀 더 효율적인 행마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삼십 초 하나, 여전히 그리고 이젠 흙이 계속 들여다보면서 흙 모양이 탄력이 생겼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수단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수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손 빼면은 이런 곳 붙여서 백의 석점 요석이 잡힙니다. 네. 만약에 이수가 선수라고 한다면 찌르는 수 듣고 있죠. 찌르면 역시 이 석점 잡히지 않으려면 여길 둬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끊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 둘, 이거는 그냥 중앙 허리가 뚝 끊겨버리는 거죠. 그렇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영수 선수 노림은 분명히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백을 현재 가두기는 어렵습니다. 들여다보고 찌르고 막은 수 그리고 백이 여기까지 돌이 오면서 백을 가둬서 공격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정말 이수의 노림을 준동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하나 이어두나요? 이어두고 난 다음에 30초, 바로 뭐 하나, 수순을 잘 둘, 셋, 밟아서 넷, 끼고 찝는 수를 바로 노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곱, 근데 흙도 끊기는 수는 없는 건가요? 두번 남았습니다. 여기요. 여기가 그렇죠. 지금 그렇죠. 만약에 잇고 이은 다음에는 백이 오히려 보따리 내놔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수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축이 안 되네요. 네. 여기 흙돌이 많은 것 같지만 지금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잊지를 않았고요. 네, 잊지 않았고 찔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백은 막아갈 수 있고요. 여기가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찌를 수는 없습니다. 찌르는 거는 바로 흙의 약점에 노출이 되니까 이어야 되고 이을 때 역시 흙이 끊어갈 수는 없어요. 30초 하나, 단수 선수의 둘, 단수 선수의 넷, 전체가 갇혀버리거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그럼 결국 다시 뒤로 가야 한다는 건가요? 네, 이은 다음에 이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변에 듣는 수만 있다면 아래쪽을 받아주고 갈 텐데 그 수를 찾지 못한 건가요? 여기서 이제는 느는 수는 안 될 것 같아요. 느는 건 여기 백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구 치면서 중앙이 선수로 연결돼 버립니다. 네. 이게 또 받아야 되거든요. 여덟, 이건 안 될 것 같고 끊는 것도 역시 지금 단수가 선수이므로 흙이 오히려 끊기고요. 그러면 들 수 있는 수는 이 수거든요. 모양은 안 좋지만 여기 끊는 수 백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맛은 정말 나쁜데 이거 흙이 수 못 내면 큰일이에요. 왜냐면 수 못 내고 살려주면 중앙이 지금 또 30초 백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셋, 근데 다섯, 수가 하나 메어져 있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한데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네. 지금 안 되는 건가요, 막상? 정확하게 밟아가지 않으면 네. 먼저 이렇게 두고 끊는 수를 보면 이거는 두 점 잡으려다가 이 요석 절대 요석이 끊겨버리면서 이건 망한 결과입니다. 이거 두 점 잡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바로 끊는 수를 한번 볼까요? 바로 끊으면 단수 치고
30초. 하나, 둘, 이쪽 5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섯, 단수를 치고요. 여섯, 이게 과연 큰 일곱, 득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덟. 오, 아래쪽으로 이야. 받았어요. 강수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앙을 선수하고 아래를 받으면 연결이 된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두기에는 연결은 됐는데 흙이 계속 또 공세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뭐 기대기 네. 전법이라든지 흙이 선수로 자연스럽게 모양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기세상 뚫고 나가고 싶은데요. 이게 안 될까요? 셋, 어, 아, 이거 서로 너무 떨리죠. 떨리는데요. 네. 네. 일곱, 여덟, 아홉. 단수를 쳤고요. 자, 강동윤 선수 정말 나가서 진행하나요? 자 전체 사활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뭐 여기는 정말 나가서 뚫고 싶죠. 뚫고 네.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흙이 끊어왔을 때 이 안쪽 사활을 봐야 되거든요. 기세로 뒀다가 그냥 여기가 다 잡혀버리면 안 되니까 또 한 가지는 30초. 이렇게 젖히고 둘, 중앙돌과 셋, 아래쪽 백돌 수상전을 볼 수도 있는데 다섯, 이거는 백이 여섯, 앞길이 좀 일곱, 박지 않은 것 같아요. 아홉. 기세로 나갔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막아갈 테고요. 사활 승부 되는 건가요? 이거 무시무시하네요. 지금은 흙이 그 좌변의 교환을 미리 해둘 시간은 없는 건가요? 이제는 네. 이거 작은 이야기가 돼버렸죠. 지금 여기를 나가면 바로 끊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시 볼까요? 이렇게 다섯, 나가고 여섯, 끊으면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지금은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만약 백이 하나 받는 자체로는 그 자체로 당한 건가요? 여기를 두면요. 뭐 끊으러 가는 것도 끊는 것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수가 바로 30초. 하나, 생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강동윤 선수 받아줍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일곱, 여기서는 아홉. 네, 망설여지네요. 저렇게 한번 네.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이고요. 여기서 그냥 끊어가는 건요. 오히려 이 꼬부려던 수가 악수가 될 수 있어요. 네. 가만히 내려서면 넘는 수와 따내는 수가 맞보기라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흙이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젖혀서 물어봐야 됩니다. 젖혀서 물어보면 이렇게 두고 이거는 이제 백이 못 나올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거든요. 셋, 안형도 없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래쪽을 먼저 물어보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좀 다른 네. 길을 백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흙의 목표는 여기 이제 끼우는 수를 노리겠다라는 뜻인데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백이 그냥 이런 거 하나 선수를 하고요. 30초 하나, 뭐 받아주고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뭐 흙이 한 게 없어요. 하변은 하변대로 수습됐고. 아홉. 그것까지 봤습니까? 강동희 선수? 조금 더 욕심을 내는데요. 네. 지금 흙의 공격 목표가 중앙인데 네. 지금 이 악수까지 한 이상은
여기를 막는 수가 이제는 별로 통렬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백이 받아주면. 이제는 백이 따로따로 수습을 하더라도 네, 흑의 공격이 별로 마지막. 성공을 거둔 것 같지가 않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중앙을 받을 네, 수 그냥 있다는 중앙을 거죠. 받아도 흑이 얻어낸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여기 끼우는 수가 정신경 쓰이면은 뭐 하나 교환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그냥- 자리도 선수군요. 네, 여기도 선수니까. 여기 선수 안 받으면 오히려 이렇게 끊기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원래는 여기 막는 수가 훨씬 더 통렬해야 되는데 여섯, 지금 이 수도 좀 악수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요. 아홉, 열, 102번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선수 교환하고 중앙 지키고 여기 막는 건 물론 당장은 기분 좋지만 백이 살아두면 네. 애초에 흑이 이제 백에게 기회를 내주면서의 목표가 중앙 공격인데 백돌이 상당히 활발한 모양으로 빠져나왔어요. 흑이 당장 손에 얻어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중앙 봤습니다. 자, 하변에서 좀 백이 가려웠던 자리를 흑이 긁어주면서 현재 상황 그래프는 강동윤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었네요.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6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강동윤 선수와 이영보 선수의 공중전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듯 보이거든요. 네, 흑이 이곳은 기분 좋게 막았지만 백이 한 칸을 뛰어도니까 하변은 안정됐고 네. 중앙 백돌도 좋은 형태로 호구 모양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흑에게 남은 것은 뭐 지금 당장 손에 쥐은 게 없으니까 여기 이제 노림. 백이 악수 같아서 이 교환을 안 해놨거든요. 좀 아꼈죠. 지금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렇게 끊어서 백이 끊어가더라도 백이 먼저 잡힙니다. 좌변이 먼저 잡히니까 셋, 이제 허리를 뚝 네. 끊어가기는 하는데 다섯, 이 돌은 네. 따로 일곱, 뭐 살자고 한다면 살 수 있어요. 아홉. 어? 아, 이렇게 둬도 살 수 있네요. 그 얘기네요. 이렇게 두고 여길 끊어가자는 게 아니라 네. 가만히 늡니다. 따내는 건 여전히 이수가 남아있거든요. 오히려 흑이 잡혀요. 이렇게 되면. 네. 이건 뭐 흑이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끊는 게 네. 오히려 끊어도 마지막. 여기를 먼저 지켜야 되는 둘, 모양이 됐기 때문에 뭐 네. 끊어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백이 같이 끊어오면 이거는 흑이 잡는데 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도를 잡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거 선수하고 딴에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당장 흑이 먼저 잡힙니다. 여기가 그냥 찌르고 막더라도 네. 수상전 흑이 안 돼요. 그럼 30초. 백이 하나, 내려설 때 둘, 중앙을 받아야겠네요. 중앙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백이 따로 살아버리면 여덟, 끊긴 끊었지만 얻어낸 것은 또 없어요. 지금 뭐 스토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백이 여기 좋은 자리 놓고 여기 2번 좋은 자리 두면서 한 3번 정도를 이제 중앙도를 좀 방치 또는 뭐 공격해봐라, 해볼 때면 해봐라라고 내버려 둔 거잖아요. 흑이 꾹꾹 참으면서 이제 드디어 공격을 퍼부었는데 하변도 안정시켜줬고 그 중앙도 좋은 형태로 백이 탈출을 했고 네. 여기도 야심차게 끊어갔지만 흑이 여기를 지키는 사이에 여기도 백이 이제 안정이 되고
흙이 얻은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받아주는 것까지 가능한가요? 여기를 따내면 지금 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네요. 아래를 젖히면요, 먼저. 이곳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이거는 따낼까요, 그러면? 이거 네. 따내서 둬야 되나요? 다섯, 우선 젖혀갑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이영구 선수도 여기를 두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하변을 먼저 물어봤고요. 지금 막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수를 보면 이건 좀 수익이 우선은 따내도 백이 만족일 것 같고요. 아래쪽은 깨지지만 여기는 여전히 백이 이렇게 두면 끊어지는 맛도 있고 또는 여기를 두어서 또는 둘, 셋, 이게 뭐 흙이 연결하는 것도 사실 다섯, 모양이 안 좋거든요. 네. 일곱, 좌변이 뚫린다고 해도 손해가 아닌 거군요. 이미 백이 많이 벌었어요. 이미 백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좌변이 보통 때면 좌상 쪽이 좀 깨지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백은 이미 마음이 부자예요. 한 가지는 이렇게 둘 때 따내서 그냥 두더라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익기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둬도 흙이 끊겨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사시에는 마지막 하나, 다 싸바를 수 있으면 이 106점을 희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다 싸바르게 되면은 흙돌 중앙이 이제 붕 떠서 공격 대상이 되니까요. 그 수는 바로 따내겠다라는 준비네요. 젖히는 수를 하지 않아도 네, 이거는 이제 넘어갈 수가 없는 거군요. 이곳을 찔러놔서 백의 수를 줄여놓았기 때문에 네. 먹여쳐서 공략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은 흙이 따냈을 때 백이 잡힌 형태네요. 네, 우선은 흙이 따내는 게 최강수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얘기해주신 중앙 철벽을 만들겠다는 뜻일까요? 네, 그냥 버리는 것도 백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마지막. 또는 이렇게 하나, 단수 칠까요? 둘, 이렇게 단수 쳐서 셋, 넷, 이거 차면 그냥 이 돌은 버려도 이미 백은 얻은 게 많아요. 여덟, 아홉, 어? 아, 이영구 선수 오늘 좀 컨디션이 아니 이거는 그냥 이쪽 단수 쳐도 네.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본인도 좀 당황하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여기 둘까 저기 둘까 따는 수가 되나 안 되나 여기 끊기는 게 있네 하다가 여길 뒀는데 아니 이거는 이렇게 따내도 이상하고요. 하나, 지금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넷, 다섯, 봐도 이게 안 풀리다 보니까 네. 일곱, 여덟, 분명 지금 이 네, 상황이 홈앤쇼핑 이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담되는 한판 한판 경기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영구 선수가 팀 성적도 그렇고 네. 좀 더 강동원 선수보다는 부담을 느끼고 대국에 임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근데 이거는 네, 빵 따냄도 당하고 좌변도 못 잡고 자변도 못 잡는 못 잡죠. 건가요? 지금 뭐 백이 이어놓고 두더라도 백이 선수로 좌변을 가잖아요. 자충이 된 거네요. 따내고 단수 칠 때 백이 네. 그냥 이한점 요석이긴 하지만 버리고 둘 수도 있고요. 다섯, 아니면 여섯, 따내고 일곱, 여기까지 잊고 나서 살아도 흙이 얻은 것은 역시 없습니다. 글쎄요, 좌변을 잡는 것보다 그래도 중앙을 연결한 편이 더 낫다고 봤을까요? 아니 이단저 찬스는 이영구 선수의
본의가 아니었을 거고요. 분명 네. 마지막 조이기 마지막 9에 갈팡질팡하다가 둔 수이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뭐 셋, 넷, 지금은 여기를 따내더라도 여섯, 흙이 확실히 일곱. 이상합니다. 여덟, 아홉, 두 선수 조이기 9일 때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두 선수 모두. 그리고 사실은 바둑리그 출전한 다른 선수들도 9일 때 조마조마한 선수들이 여러 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렇네요. 네. 지금 뭐 이런 곳에서 후수로 이렇게 따내고 있는 정도로는 바둑 만회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기대기 수법으로 중앙 이 전체 백도를 강하게 몰아쳐가지 않으면 흙이 지금 실점한 것이 꽤 큽니다. 근데 지금 그 중앙은 끊는 패는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강동윤 선수도 불안불안하네요. 초읽기 때. 네, 강동윤 선수도 항상 그 초읽기를 하다 보면 좀 아슬아슬한 착수가 꽤 있는 편인데 네. 막상 그 결정한 수를 보면은 최선의 수를 항상 찾아가는 편이죠. 지금 저쳐간 수는 어땠을까요? 강수 최강수고요. 우변이 다치더라도 중앙 쪽 뭐 이영구 선수도 이제는 뭐 몸 사릴 거 없이 그냥 최강으로 응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네요. 네. 자, 총공격 캣입니다. 백이 하나, 늘어두는 데까진 선수인가요? 네, 여긴 절대 선수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야, 이거는 강동윤 선수가 길게 승부를 가져갈 생각이 없다. 이제 여기서 그만 승부를 그냥 바로 끝내자. 수건 던져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선 변화가 생겼으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좋아할 형세는 아니지만 변화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흑도 뭔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변 쪽 팩감이 흑에겐 조금 있고요. 백은 뭐 단수, 느는 거 이런 걸 다 팩감으로 쓰겠다라는 뜻일까요? 이런 것도 이제 좀 팩감이죠. 끼우는 수를 보고 있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흑도 받아야 할 테고 하변에 어떻게 하면 팩감이 많이 나올지 그 점도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하변 팩감이 생각해보니까 여기를 둔 다음에요. 따내는 건 이제 안 봤죠. 보통 때는 요석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집으로도 크지만 셋, 넷, 따내는 거 팩감 아닙니다. 여섯, 그렇다고 늘어서 쓰는 거는 집으로 워낙 손해예요. 대학수라. 네. 이렇게 팩감 쓰기는 어렵고 그러면 하변 팩감도 거의 1개, 뭐 많아야 2개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나머지는 우변 쪽 연타를 좀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백은 눈에 보이는 팩감만 지금 하나 썼고 뭐 여기 찌르는 팩감 또는 이렇게 두는 것도 얄밉지만 팩감입니다. 당장 끼우면 끊기기 때문에. 또는 백이 이런 곳 젖혀서 이제 흑이 여기를 팩감을 쓰고 따냈을 때 젖혀서 이 한 점 요석 잡자고 하는 것도 지금은 팩감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 빵 따냄도 크지만 백이 안정되고 나면 판이 다 정리가 되고 집은 백이 월등히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거기 자체 팩감은 있죠. 그 반대 단수도 팩감인가요?
이렇게도 여기요. 네. 애매하네요. 백은 안 받고 싶긴 하네요. 여기 이어지는 모양이 두텁고 이렇게 되면 흙도 미생마로 뜨게 되니까 두 번째 팩감은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도 확실한 팩감부터 사용할까요? 네, 여기는 확실한 팩감인데 여기 이수는 왠지 쓸 수는 있는데 괜히 자충이 되는 느낌이라 좀 아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젖혀서 이 한 점 잡자라는 것도 팩감 될 겁니다. 네. 따내면 이 그림은 백의 확실한 우세거든요. 30초 하나, 그쪽부터 둘, 확실하게 쓰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이 우변을 연타하자고 하는 팩감을 좀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지막 하나, 뭐 이렇게 둘, 두고 셋, 넷, 이렇게 다섯, 둬서 이 여섯. 우변 쪽을 다 잡을 수만 있으면 흙도 사실 괜찮죠. 안 받았어요. 이제 끼우면 8점은 바로 잡히는 거고요. 네, 잡히는데 여기가 좀 맛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선수다. 이게 선수면 그래도 흙도 둘, 할 말이 있네요. 넷, 수상전은 다섯. 백이 유리. 네, 수상전은 백이 한 수 하지 빠릅니다. 않나요? 여덟. 이거 뭐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팩감을 썼는데 받질 않았고 그 다음에 다시 패를 따냈어요. 네, 여기는 여기대로 남아있고 그래도 흙이 여기 늘어서 둔 자리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변화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젖혀가야 되겠네요. 이쪽 젖혀서 우변을 크게 넣자고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흙이 뭐 다른 곳 둘 곳이 없어요. 지금 이제는 여기도 팩감이 아니게 된 거거든요. 해소하면 네, 지금 거기밖에 둘 곳이 없습니다. 연타에도 끼우는 수가 남아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좌측에 대한 싸움은 종결이 되고 우하로 넘어간 건가요? 네, 우하로 넘어갔고요. 백이 지금은 해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리고 흙이 이거 이렇게 두어서 이게 지금 잡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백이 안쪽에서 살자고 하면 맛이 나빠서. 둘, 셋, 만약에 뭐 안으로 안쪽으로 뭐 이렇게 받으면 해야 되면 여섯, 다시 여기 잡으면 일곱, 이것도 백이 여덟. 좋습니다. 아홉. 네. 좌변이 상당하군요. 네, 여기가 지금 약한 돌이 다 사통오다 다 통하면서 지금 잡은 거고 여기도 남아있고 중앙도 백이 나중에 머리 내밀면 이 돌도 네. 지금 공격당할 돌이고 흙은 바둑이 나쁘기 때문에 안으로 지킬 수는 없어요. 도저히 그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백이 여기 건드려가면 이건 뭐 이 맛을 감당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뭐 이런 곳들이 백이 거의 선수로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붙여갔을 때 30초 하나, 이 백도를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지는 정말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깔끔하게 잘 못 잡을 것 같아요. 아홉. 우선 중앙부터 움직여 나가고요. 네, 좋은 자리죠. 9점도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네, 이 돌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를 머리를 내밀어 놔야 백이 만약에 여기를 잡았으면 집으로는 훨씬 앞서갔겠지만 흙도 이곳을 어찌됐든 틀어 막으면서 중앙 쪽 가능성을 좀 키워갈 수가 있었을 텐데 백이 나오는 순간 이 돌도 약하고 여전히 남아있고
마지막 하나, 우변도 지금 뭐 건드리면은 사실은 수가 날 것 같고. 다섯, 아, 흙이 풀어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덟, 아홉, 이영우 선수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착점 하기까지 마음의 결정을 딱 못 내리고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있어요. 바둑이 너무 지금 생각보다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네. 왜 이러지 하는 느낌이 있는데 네. 움직여 가네요. 이거는 그냥 수를 내는 것보다는 득을 보는 정도로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기 붙여서 만약에 수가 안 나면 다 보태준 꼴이 되니까 이거는 흙이 이쪽으로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바깥으로 막는 거는 이거는 뭐 정말 100% 수가 나고요. 이렇게 두어서 이 두 점만 살려 나가도 그리고 이 흙집을 최소한으로 줄여도 이 정도면 확실히 우세하다라는 마지막 판단이고 하나, 2점까지는 잡기 네. 어렵군요. 다섯, 네, 여기 바로 약점이 노출돼 있어서 여덟, 아홉, 이거는 바깥으로 막았어요. 이거는 좀 옥쇠의 느낌마저 납니다. 수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두고 늘면 바로 수가 났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밀고 나갈 때 늘어도 둘, 네, 이렇게 반영이 두고 만들어지는 늘어도 건가요? 막으면 결국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또 끝낼 수가 바로 있기 때문에 사실 정수는 이쪽으로 당연히 막는 건데 바둑이 워낙 불리하니까 평범하게 뒀으면 불리하니까 지금 뭐 최대한으로 버티자고 두는 거긴 합니다만 이거는 바로 수가 나요. 이렇게 두면 늘어서 이런 곳을 두는 것은 바로 젖히고 늘거나 해도 패는 뭐 쉽게 나 있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었고요. 뭐 젖혀서 돌리는 것도 안 됐을까요? 네, 바깥쪽 약점 때문에. 여기만 흑돌이 있었으면 이것도 됐겠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돌이 없어서 끊기는 순간 네, 흙이 얇아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를 먼저 먼저 물어보네요. 젖혔습니다. 마지막 여전히 여기를 젖히면 늘어서 네. 셋, 끊어 잡으면 넷, 이렇게 두어서 패는 쉽게 나 있어요. 그리고 이 패는 되게 자체패감도 많고 살자고 하는 것들이 다 자체패감이니까요. 강동일 선수는 지금 패 말고는 없는지 찾아보는 건가요? 둘, 여기를 젖힌 이유는 사실 그냥 늘면 흙이 늘어서 잡으러 올까봐 이게 좀 신경이 쓰였던 거고요. 부분적으로는 흙이 주위가 다 단단하면 네. 이거 절묘하게 못 살아 있습니다. 입구자로 둬도 못 사는 건가요? 네, 입구자로 두면 같이 입구자로 두고 치 받으면 여길 찝는 수가 준비가 와. 되어 있어서 이게 뭐 사활 문제도 나올 법한 모양인데 이렇게 돼서 지금 못 살거든요. 와, 네. 대가처로는. 근데 사실은 이런 돌들이 다 없기 때문에 백이 주변 뭐 지형을 이용해서 살 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안전하게 젖혀둔 겁니다.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그냥 끊어 잡아서 패를 내주는 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보고
잡으러 가는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를 두면 끊어 잡는 거는 여전히 패고요. 그렇죠? 네. 이쪽을 젖혀가면 여기를 가만히 늘어서 둡니다. 이 모양은 역시 이용태는 뭐 패를 내기 위해서는 치중을 가야 되는데 셋, 역시 어렵지 않게 패가 나요.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뭐 그쪽으로 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끊어 잡는 거는 지금 뭐 흙이 여기 끊어 잡자고 두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전체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젖히면 꽉 치받아서 이런 곳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꽉 막을 수가 있어서 살죠. 뭐 어렵지 않게 삽니다. 그러면 젖히고 여기 둘 때 이 공도에서 흙이 패 이외에 백을 더 몰아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여기 붙이거나 이렇게 치중 가서 마지막. 패를 내는 하나, 수밖에는 없어요. 둘, 셋, 넷, 다섯. 그럼 패가 나게 된 이상에는 백이 다른 곳에 두 번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패가 나는 순간 패감 자체가 백이 많아요. 자체 패감이요. 네. 이런 패가 나잖아요. 그럼 뭐 이런 곳 밀면서 한 집 내자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패감으로 듣습니다. 네. 나중에 중앙 쪽에서 들여다보는 수 모두가 다 패감이고 흙의 패감은 흙의 패감은 아예 안 보이는데 아예 네 지금은 뭐 이 사활도 지금 흙이 이렇게 들어가서 패를 해야 된다면 흙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시간을 멈춰 좀 세웁니다. 이른 시기에 승부가 났습니다. 확실히 초반부터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강동윤 선수가 선호하는 1, 2를 차지하고 상대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유도하는 흐름이 되니까 이제 이용 선수가 공격을 선호하는 또 기풍이 아니다 보니까 네. 기풍 쪽으로도 또 내용적으로도 강동윤 선수가 좋아하는 바둑, 이용 선수가 싫어하는 바둑으로 짜여서 그것이 바로 또 승부와 직결이 됐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돌렸고요. 이 네. 치받았을 때 받는 게 어려웠을까요? 먼저 물어볼 네, 그쪽을 손짓이었던 것 네, 같은데요. 시기가 어렵지만 그쪽을 먼저 물어보는 것도 일리가 있었을 것 같네요. 결국 실전에 아무것도 못하고 중앙으로 백을 내보내줘서는 어려워진 거거든요. 네. 그 이후로는 흙이 조금씩 무리한 행마를 한 거고 지금 물어보는 것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강동윤 선수가 장기를 잘 살려내면서 자, 가장 먼저 승리를 가져오는 한국 물가정보고요. 큰 판인데요. 네, 물가정보 입장에서는 사실 3국 상당히 만만치 않은 대결인데 네. 강동윤 선수가 큰 판 가져옵니다. 네. 자, 영우 선수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바둑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강동윤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개인 성적 10승 4패 그리고 선취점을 가져가는 한국 물가정보입니다. 자, 과연 두 판의 장고대국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16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맞붙는 홈앤쇼핑과 한국물가정보인데요. 자, 이 바둑은 2국이고요. 김창훈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게 서로 집 모양도 커 보이고 네. 이제 중앙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돌들이 많이 얽혀 있고요.
우변 쪽 집 모양이 여기가 뚝 끊기면서 엄청나게 크게 났고요. 둘, 셋, 지금 넷, 다섯, 좌하는 여섯, 잡힌 형태는 아니네요. 아홉, 좌하가 여기 따내는 것이 선수. 백이 잡으러 오면 지금 여기 나와 끊는 것이 있어서 계속 잡으러 가면 뭐 백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약점이 있어서. 단순히 지금 여기를 나오더라도요. 막는 것은 그냥 이런 곳 두어서 여기 끊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더라도 백이 안 됩니다. 뭐 집으로는 흙이 워낙 많이 우변 쪽에 집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백은 다 잡으러 가야 되는 그림인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받는 것은 그냥 따내서 여기 한 집 내는 것과 이쪽 내는 것과 맛보기. 그냥 나오면 다음 한 수, 백의 한 수가 잘 안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만약 좌하가 뭐 쉽게 정리가 되면 집으로는 차이가 클까요? 흙집이 80집이 넘게 나거든요. 우변과 이쪽 합치면. 뭐 집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네. 집으로는 20집도 훨씬 넘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뭔가 잡기만 네. 네. 뭐 잡는 거밖에 백은 없어요. 근데 지금 따냈죠. 가장 쉽게 뒀습니다. 다음 여기 두면 사니까 백이 잡으러 가는 건 여기를 두면 이쪽으로 지키는 거는 한 집이 쉽게 나니까요. 막아서 버텨야 되는데 하나, 입구자로 두어서 이렇게 넷, 끊어가면 다섯, 오히려 백이 여섯, 네. 일곱, 여덟, 이거는 뭐 타협이기는 한데 지금 뭐 도저히 집으로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좌변의 흙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좌변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지금 양쪽이 절대 선수로 듣고 있어요. 연결하자고 하는 게. 그럼 여기가 그냥 한 집이 나 있거든요. 네. 찝는 수까지 하면.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바둑도 박하민 선수가 거의 가져갈 것 같네요. 이 김창훈 선수가 퓨처스 리그에서 다승 1위인 선수거든요. 현재 10승 3패. 뭐 바둑 리그에서 많이 등판했던 홍기표 김세동 선수와 같은 10승인데 패수가 더 적고요. 네. 사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수이지만 실력으로는 상당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실력은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네. 또 이제 바둑 리그에서의 대국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른 그렇죠. 겁니다. 네. 뭐 홍기표 김세동 선수는 이미 좀 경험이 많았던 네, 선수들이고 김창훈 선수는 이 대국이 두 번째거든요. 네. 자, 이 바둑이 박하민 선수 쪽이 우세한 상황이라면 또 1국은 어떨지도. 일단 한태희 선수가 승리를 거둬줘야만 후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를 살면서 네. 지금 뭐 집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 있어서요.
위험한 공간을 잘 방어해 나가고 있는 박하민 선수입니다. 자, 이 바둑은 좀 기울었고요. 자, 1국이 어떤지 가보죠. 한국물가정보 안정기, 홈앤쇼핑 한태희. 오지명 간의 대결이거든요. 네, 바둑도 초반부터 정말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팽팽한 대결인 것 같아요. 초반부터 상변에서부터 지금 계속 전투를 한 흔적이 보이죠. 네. 좌변 흙 모양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앙 백대마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 그리고 마지막 수순이 여기를 두고 끊었습니다. 아래쪽을요? 네, 여기 끊어서 지금 응수타진인데요. 만약 이렇게 받아준다면 나중에 나와서 단수 치고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돌파하는 수단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우변이 다 들어간 건가요? 맛은 좀 남았겠지만, 네, 뭐 백이 겁나는 진행이 남아 있어요. 네. 백이 만약에 이렇게 또는 이어서 강하게 받는다면 여기를 막았을 때 나중에 이제 패맛이 좀 남거든요. 늘어진 패이긴 하지만 먹여치고 이렇게 해서 패를 만드는 맛이 남아 있고요. 네. 이거 오히려 한수 반발했어요. 더 뜹니다. 흙도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이돌도 연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최강수입니다. 막으면 그때는 이렇게 있더라도 이제는 여기가 백의 수가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패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두고 그냥 젖혀서 이제는 패가 안 납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먹으셔서 패를 들어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시한폭탄 하나 안고 두는 거죠. 뒤로 받았어요. 네, 이어서 받았고요. 자, 여기를 지금 백이 갈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중앙 대마도 대마는 급한 건 아닌 건가요? 백이 따내면 완벽하게 살고요. 흑이 따내면 악수지만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하면 살 수는 있습니다. 네. 백대만은 살아는 있어요. 지금 흑이 이대마를 공격하는 것도 잡으러 가자는 공격은 아니고 여기가 가장 좀 단단하게 두텁게 정리가 되어야만이 좌변 또는 좌하기를 크게 집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백이 이렇게 혹시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잡고 여기 수가 안 나면 흑의 입장에서는 괜히 건드려서 조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전도 못 찾은 네.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예 손을 뺐습니다. 안정기 선수는 여기 받을 생각 아예 없고 중앙 백대마 살아있고 그러면 이제는 좌하 또는 좌변 쪽으로 진출을 해서 수를 낸다든지 흙집을 줄여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하 쪽을 보시면 이쪽을 움직이는 거는 수가 안 납니다. 이것은 백이 한 수 빨라요. 뭐 이렇게 메어가거나 또는 뭐 지중 가고 마가도 당장은 백이 한 수 빠릅니다.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이 수는 남아 있거든요.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맛은 남아 있는데 네. 자, 우선 여기를 밀어갔다는 거는 패맛을 확실하게 남겨놓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거 언제든지 젖히고 호구 치면 패가 나니까. 근데 백이 우변을 받게 되면 그때 흑도 좌하 쪽을 지켜서 다 네. 내 집이다 우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우변을
여기를 지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흙이 정말 뭐 좌측 지킨 다음에 여기가 다 집이면 그래도 흙이 집이 많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쪽이 흙의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뒤로 막으면 뒤로 막으면 지금 여기 끼우는 맛이 좀 있어서 아, 네. 이런 부분을 백이 좀 노려가야 될 것 같아요. 중앙에 또 걸리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흙이 이렇게 끊어가기도 어려운 장면인 거죠. 단수 치면은 여기가 뚝 끊겨버리니까. 그렇네요. 수순이 노련하네요. 이 수를 먼저 해두고 100% 귀에 폐맛을 남겨둔 다음에 중앙을 건드려 갑니다. 만약에 중앙을 잘못 건드렸다가 이 교환을 안 해놓고 중앙을 잘못 건드렸다가 철벽이 생기면 나중에 움직일 때 뭐 막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잡으러 올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실전은 100% 패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전투는 끝나지 않았고 모르겠는데요, 지금. 네. 백이 붙인 자리를 껴붙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요. 이제 치받으면 역시 단수 치는 거는 이쪽 끊기는 것이 있어서 늘어야 되겠죠. 네. 하중앙 쪽이 좀 깨지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꽤 맛이 나쁩니다. 좌변은 지켜지지만 하중앙 쪽이 뻥 뚫려 버리니까 자, 뒤로 막았고요. 늘어두게 되면 양쪽 보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꽉꽉 막아서 버티겠다. 지금 당장은 백도 끼워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두고 당장 끊는 거는 이것도 되네요. 이것도 백이 가능합니다. 나갈 수가 네, 있나요?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네. 나갈 수가 있네요. 그럼 가만히 늘었을 때 흙의 응수 쉽지 않은데요. 중앙에 따내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 둘, 막아낼 수 있을까요? 넷, 여기요. 예. 이 자리 지금 선수로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백이 아홉, 네. 100% 이제 폐맛을 남겨두고 여기를 들어갔을 때가 문제네요. 언제든지 지금 따내는 거는 언제든지 백이 반격을 하거든요. 흙이 그러니까 더 급한 거예요. 자, 우선 늘어가겠죠. 그쪽으로 젖힙니까? 이 정도만 해도 네. 아래만 깨도 된다는 하중앙을 건가요? 깨서 둘만 하다라고 보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또 우변이 어떤지 또 다시 또 네, 따져봐야겠고요. 지금 정리가 안 된 곳이 많아서 네. 아직까지는 승패불명입니다. 자, 2국이 종국됐다고 하네요. 박하민 선수와 김창훈 선수의 대결.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지켜냈고요. 역시 한국물가정보가 강한 팀이에요. 네, 뭐 전체적으로 탄탄한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럼프가 없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시즌을 이어가고 있고요.
사실 뭐 굴곡이 있는 팀들이 많았었거든요. 자, 지금은 흑은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될 걸로 보이고요. 백은 지금 하중앙만 뚫고 나서 여기 패를 통해서 흑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척 한 수도 까끌까끌한 수이긴 한데 흑이 이렇게 받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아예 그냥 화근을 다 끼우는 맛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네요. 근데 이렇게 좀 멀리서 두어가는 진행이라면 아래쪽이 더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두어도 상당히 맛이 나쁜데요. 이 넉점을 아예 삼켜버리자고 나오는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맛이 많아서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다섯, 신경 여섯, 쓰입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패를 갑니다. 이거 지금 이거 따내는 아, 거 지금이요. 흑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뭐 초읽기면 정신 못 차리겠는데요. 2시간을 형세- 다 썼어요. 네, 형세 판단도 어렵고 당장 정말 한 수 한 수가 승부처라. 어떨까요? 따내는 자리가 아, 선수가 될까요? 근데 이것도 확신은 못 할 것 같아요. 선수는 선수인데 이렇게 두면 백도 받겠죠. 이렇게 두고 받을 텐데 여기를 받으면 또 생기는 일이 백이 이 한 점 잡는 게 또 선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흑도 섣불리 이 한 점을 따내기가 상당히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괜히 따냈다가 나중에 정말 안 풀리면 이 따낸 돌이 그냥 꿀꺽 들어가 버리면 괜히 도사 손해 본 거 아닙니까? 둘, 셋, 지금 얽혀있는 자리가 많네요.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도 어렵고요. 여덟, 아홉, 가만히 보니까 방금 이어서 호구 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수를 내려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였을까요? 여기 단수 선수에 여기 단수 끊어놓고 하나, 여기 단수 두 선수라고 본다면 셋, 넷, 이거 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여섯, 일곱, 좌변이 난리가 났는데요. 맛이 워낙 나쁜 자리라 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우선 패를 갔습니다. 이런 곳을 지금 패감으로 쓰면서 자체로도 사실 흙이 받기가 아주 껄끄러운 곳이고요. 가장 솔직한 팩감이네요. 근데 팩감은 흙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곳들이 다 이제 끝내기를 겸하는 팩감 여기까지는 안 받을 수 없겠고 좌하기도 우하기도 근데 우하기는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가 어려워서 사실 네. 좀 망설여지네요.
어렵긴 어렵지만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 사실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제 백의 수단들을 막아내는 입장이거든요. 백은 이제 수를 내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라도 되겠지 하는 느낌이 있고 맛이 워낙 나빠서 네, 흑은 그 나쁜 맛을 다 막아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덟, 아홉, 지금 공수가 명확한 흐름이네요. 네. 아, 바로 패도 안 따내네요. 애초에 패싸움으로 끌어갈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그리고 여기 패는 왜 한번 따내보죠. 패감이 어차피 안 된다고 본 건가요? 우선 패는 따내고 보죠. 왜 안 따냈을까요? 근데 받기가 정말 껄끄럽습니다. 이게 끌고 나올 순 있을까요? 그러니까 끌고 나올 수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중앙을 끌고 나오다가 잘못하면 이 전체 하나, 아마 잡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셋, 넷, 거의 쌈짓 뜨고 살아야 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일곱, 여덟, 오, 아예 패를 해소해 버렸네요. 네. 이러면 이제 개가로 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흑은 좌변 쪽, 좌쪽이 다 깔끔해졌고 백도 큰 득을 봤거든요. 중앙 쪽을 잡아냈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정리가 너무 안 돼서 도저히 형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도 형세 판단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네요. 지금 우변도 정리 안 돼 있고 하변과 우변만 좀 정리가 되면 네.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둘, 셋, 잡아두는 쪽이고요. 네. 흑도 하변을 받아야 되나요? 근데 이거는 맞나요? 지금 들여다보면 거의 선수로 정리가 되거든요. 또 받아야 되나요? 안 받으면 이게 지금 살아가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흑은 하나만 선수가 돼도 만족인가요? 네, 지금 여기를 아예 안 두는 거는 백이 날일자로 내려오니까 선수만 하나 되더라도 다른 곳 두면 여기 다른 곳 두면 지금 그 다음에는 이 한 점 하나, 둘, 교환으로 인해서 하변은 막혀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찌르는 교환이 있으면 안 받을 수도 있을까요? 흑이 이제 막으면 찌르고 있는 것까지 선수가 듣기 때문에 네. 이거는 중앙이 깔끔합니다. 흑도 늘어야 돼요. 늘면 여전히 일수는 남아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변도 엄청나게 큰 초반부터 남아 있었던 엄청나게 큰 끝내기가 있고요. 우변도 지금 엄청나게 커요. 네. 아까 말씀드린 흑이 이수를 결행하기에는 근데
술 결행해도 사실 못 치도 어렵고. 여기는 여전히 또 남아있고. 네. 뭐 정리가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겠는데요. 여기 잡는 것도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잡으면 이제 우변은 깔끔하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입구자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어서 이거는 받아뒀고요. 뭐 거의 이겼습니다 수준의 수네요. 이제는 깔끔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흙이 귀중한 선수를 잡고 걔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좀 끝내기로 들어가겠네요. 여기를 잡아야 되나요? 잡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변화 없이 여덟, 무난하게 정리가 된, 네, 무난하게 정리가 될 것 같지가 않네요. 말씀하시던 도중에, 야, 뭐죠, 근데? 노림수가 있습니까? 여기 뭔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가령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거 수 안 나면은 대손해거든요? 아, 네, 이런 수가 좀 있네요. 그냥 뒤로 가서요. 네, 이거 끊으면, 이건 수가 납니다. 빅이 되는 네, 건가요? 여기까지 찔러 놓을까요? 빅도 이거 백의 입장에서 아주 싫은 빅이 나네요. 이거 당황스러운데요. 안정기 선수가 당황스럽겠는데요. 자, 과연 보고 마지막. 있었을까요? 꽉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꽉 막아도 그런데 넷, 다섯, 여섯, 이거 뭐좀 일곱, 여덟, 네, 다시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나와 끊으면 이 백이 한번 뒤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여기를 먹여치는 먹여쳐서 단수 친다. 근데 여기가 또 자충이고 이건 난리 났습니다. 이건 좀 차분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흙이 네. 우선 수를 내려갔고 평범한 끝내기를 거부하고 수를 내려갔고 맛이 워낙 나빠서 수가 날 것 같은 모양인데 네. 네, 그쪽부터 수가 날 듯한 모양이에요. 지금 이래서 단수. 애초에 호구로 받았던 건가요? 여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태희 선수가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를 단수 모두 외길 수순이거든요. 이렇게 두면 끊고 뒤로 돌아가는 거는 뭐 큰 수가 났죠. 선수 빅이에요. 거의 뭐 선수빅 느낌이고요. 그러면 근데 메울 수도 아까 먹여치는 수 마지막 이야기했죠. 하나, 둘, 먹여치고 셋. 단수. 그냥 이으면은 이거는 네, 이거는 자충 형태라 네. 여기까지 해놓고 이으면 백이 둘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어디 여길도도 잡히고 여길도도 잡히고. 이거 큰 수가 났네요. 단수 치고 찌르면 수 났습니다. 좀 개가 할 상황이 아니었군요. 네. 한태희 선수 무서운 노림이 있었네요. 중앙의 패가 변수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이쪽 배요. 예. 여기는 그런데 뭐 팩감도 흙이 워낙 많고 백이 이 패를 문제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따내고 또 걸어가야 패기 때문에 그 전에 흙이 먼저 수를 내려 가는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이거 큰일 났네요. 백의 입장에서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먼저 찔러간 것은 수순이 어땠을까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나요?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수 치는 건 이제 이어주질 않고 이런 식으로 비껴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먼저 단수를 쳐두었으면 아예 백이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지금 뭔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되더라도 아까와는 차이가 좀 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자신 있게 끊어갑니다. 근데 수는 나긴 어차피 났네요. 이렇게 두고 뒤로 돌아가는 건 역시 아까와 환원이 되고요. 네. 이 그림이 나오면 백이 안 될 것 같고요. 집이 다 깨진 그러면은 거니까. 먼저 조이는 게 될까요? 이렇게 두고 이제 조여가야 백이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는데 그냥 알기 쉽게 단수 치고 여기를 다 메워버리고요. 여기까지 단수를 다 쳐버릴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두면 빅 모양이라서 백이 들어올 수가 없죠. 뒤에서부터 조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흑이 메우고 따낼 때 흑이 먼저 단수 쳐서 잡는 형태가 나오죠. 패도 아니네요. 네, 패도 안 나요. 큰 수가 났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역시 그냥 조여가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먹여쳐도 똑같은 건가요? 지금요. 네. 지금 오히려 먹여쳤다가는 흑수가 줄 수가 있어서 백이 먼저 먹여치면 패도 아닌 건가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패가 나던 빅이 나던 큰 수가 났기 때문에 네. 지금 흑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개각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자, 후반 정도 더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한국 물가정부와 홈앤쇼핑의 16라운드 마지막 경기.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